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나마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경험을 했듯이 언제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또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또 하락장이 온다고 해갖고 그전처럼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락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스스로 매번 겪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투자자의, 다른 유명한 트레이더의 하락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대처를 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봤는지, 어떤 지표를 봤는지 감각적인 것들이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단순하게 그냥 풀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액션까지 취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다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값진 경험치일 수 있습니다. 꼭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치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트레이더 콜린 씨의 1일. 월가 헤지펀드의 베테랑 트레이더인데 어떻게 2019년도에 징후들을 발견을 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어떤 액션을 취해서 피했고 어떤 근거들로 봤고 무엇을 보고 과감하게 큰 인생 배팅을 해서 좋은 수익이 났는지까지 그런 과정을 대화 형식으로 쭉 쉽게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빅쇼트 영화 아시죠? 금융위기 때 마이클 버리도 분명히 이거는 거품이 있어, 이거는 무조건 시장이 무너질 거야 숏 포지션을 하면서 고민에 막 쌓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거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일 상승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먼이 파산하는 그런 특정 트리거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거품은 꺼지게 되죠. 비슷한 느낌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 초까지 그 과정을 쭉 보여주거든요. 고민하다가 거품을 발견하고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로 수익을 내는 그 순간의 그 영화 내용처럼 빅쇼트 버전으로 마치 코로나 때의 그 위기를 감지하는 그 과정을 뭔가 상상을 하면서 좀 읽었던 책입니다. 읽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금융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경제 용어나 금융 전문 용어 같은 것도 혹시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무엇보다 강조했던 하락장에서 무엇을 봤는지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경험치를 하나 플러스 1 경험치를 쌓아가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콜린은 2019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과 함께 양쪽 완화를 엄청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미 시장은 많이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데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양쪽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트럼프가 재선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거품을 만들고 있구나. 모두가 지금 행복한 세상, 증시고 부동산이고 다 올려가지고 부의 효과를 느껴서 다들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본인은 자연스럽게 재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계속 양쪽 완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 거품을 키우고 이 거품의 나중에 후폭풍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고 그때 같이 투자하는 지인들도 이 거품을 우리는 즐길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때 콜린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거품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안 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즐기자 라는 생각으로 롱에 배팅을 하면서 서서히 즐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한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 팀에서 막 분석을 해봐요. 기업들의 실적이 수익률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게 전형적으로 거품장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양쪽 완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기업들도 아니고 좀비 기업들도 대부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점점 부채는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또 분명히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것 같다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막 술 먹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서 배웠듯이 지금 거품이 꼈다고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과감하게 숏에 배팅을 하면은 예전에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 않냐. 일단 지금은 즐기되 확실하게 트리거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그리고 트리거가 생기고 다양한 지표들이 하락을 가리키는지 기다렸다가 그 전까지는 일단 좀 파티를 즐길 필요가 있다. 찜찜하지만. 그리고 이 거품이 언젠가 터져서 부의 불균형, 부익부 빈익빔이 정말 더 심해지겠고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겠지만 우리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이 나라를 걱정한다던가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19년은 계속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서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말했던 무언가가 사건이 터져야 된다. 마치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파산처럼 트리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정말 그 트리거가 될까? 잠깐 바이러스 퍼지다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바이러스 퍼졌다가 증시가 하락했다 대부분 다 회복을 했거든요. 메르스 때 신종플루 등등등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 폭락은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콜린도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기다리던 그 거품이 깨지는 트리거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봤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아시아에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컸고 언제 또 미국으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냥 가볍게 볼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지켜봐야겠다. 왜냐면은 봉쇄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품이 깨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지표들도 봤어요. 1월 달에 이미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12월부터 역전이 되고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지표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신용 스프레드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금도 상승을 하고 달러도 상승을 하고 원유 같은 원자재는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런 모든 지표들이 단순하게 바이러스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 징후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1월달부터 이 사람은 보수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하락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롱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했겠죠.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한 것 같은데 이때 정말 긴박하게 흘러가요. 1월달, 2월달 보면은 하루하루 뉴스가 다르게 이탈리아에 확진자가 생겼다, 미국에 확진자가 생겼다,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막 이러면서 뉴스들이 매일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맞게 시장도 1월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2월달에도 살짝 좀 횡보를 하거든요.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데 아마 이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매할 종목은 없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진단키트라던가 백신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외의 종목들은 21선 밑에 다 내려와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3월달이 됐을 때 유럽은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망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모든 나라들이 공항을 다 닫아버려요. 입국을 금지하고 봉쇄를 하고 지금 들어도 굉장히 오싹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쩌겠습니까? 세상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러스로 인류가 종말이 되는 그런 음모론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다 위험 자산은 그냥 쓰레기다. 위험 자산을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콜린도 이때 당시에도 계속 거품이 잘 꺼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고 있다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인생 배팅을 한 것 같거든요. 과감하게 배팅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책에서도. 어떤 걸 보고 배팅을 했냐면 2월달, 3월달 계속 폭락을 하고 있을 때도 연준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 발표를 해요. 몇천억 달러 투입을 한다. 모든 회사들의 회사채와 채권을 다 사들이겠다.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양적 완화인데 아무리 이런 거를 발표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돈을 풀겠다 하는데도 시장은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계속 폭락을 했거든요. 3월 중순쯤이었어요. 연준이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이 말을 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합니다. 무제한이라고?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서도 반응이 아니 돈을 무제한을 풀겠대. 그 말은 돈이 똥값이 돼도 된다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례 없었던 양적 완화 발표인데 그 멘트가 무제한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모든 회사채, 모든 것들을 다 사들이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다르다라고 콜린도 판단을 했었고 예전에도 증시가 너무 강하게 올라갔을 때 한참 거품이 끼고 있을 때도 연준에 대들지 말자라는 격언이 있듯이 연준의 방향성에 몸을 실었던 것처럼 전례 없던 이런 양적 완화를 발표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연준에 대들지 말고 함께 이번에 가보자. 연준과 확실하게 가야겠다는 그런 직감도 오고 최근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무제한 양적 완화의 발표를 보고 과감하게 크게 배팅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회사채 투자 등급의 뭐 낮은 채무,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그냥 다 사들이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콜린은 그걸 보고 배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고 3월 중순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봉쇄는 한동안 이어졌고 심지어 4월 달에는 마이너스 유가를 갈 정도로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았지만 무제한인데 어떻게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는데 그 이후로 V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W자로 한 번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계속 올라가서 크게 수익을 못 냈던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도 저도 좀 간과를 했던 거죠. 2021년까지 엄청난 거품까지 동반하는 초강세장이 이어진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로 해가지고 유입이 된 거기도 하고요. 이때 콜린도 수익은 많이 나서 좋은데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양적 완화로 거품을 만들어 가는구나. 미래에
폭풍을 또 다시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례 없는 엄청난 거품을 2020년도에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거는 중산층의 몰락,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 이런 양적 완화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온다면은 장기 침체나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폭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좀 잘 피하는 케이스에 속하는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헤지펀드 트레이더의 이런 콜리시처럼 장단기 금리차 이런 지표들을 본 건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심플하게 봤습니다. 제가 매번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이 몰린 섹터나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강한 종목들을 보고 거기서 적정한 눌림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종목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2월달부터 종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그래도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한 10종목 정도씩 있었고, 다양한 테마들이 2개, 3개씩 순환매가 돌고 있었다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은 매매할 종목이 없다는 뜻을 또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몇몇 바이오주만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이 이 정도로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폭풍 전야처럼 종목들이 조용하다는 걸 저도 느껴졌고, 안 그래도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화를 다 하고 보수적으로 한번 보자.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해서 2월 초 중순쯤에 대부분 다 현금화를 시킨 이후에 가대 낙폭이나 돈이 몰렸던 뭐 제약바이오 위주나 짧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락장에도 수익이 났던 기억이 있고, 3월 달에도 코스피가 하한가를 가고 매번 서킷을 걸리는 공포 구간의 2주를 온전히 다 피할 수 있었던 게 미리 이런 걸 감지해서 현금화를 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면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들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맞추진 못하지만 이렇게 매번 촉각을 세우고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폭락이 만약에 5번 중에 2-3번만 잘 피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이런 간접 경험과 콜린 씨의 이런 간접 경험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를 하는 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